혹시 만점 못 받으신 분 계세요? 하고 물으면 기분 나쁘죠? 그래도 손 드는 분들 몇 분 계시네. 예. 예. 자, 문제풀이는 등기법부터 합니다. 등기법부터. 뭐 지적은 뭐 답만 불러드리면 끝이야. 그죠? 뭐 지적은 순수 암기 과목이라. 순수 암기 과목이라. 자, 등기. 자, 4페이지. 뭐 답 불러달라고요? 예? 지금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지금 모의고사 치면서 나오는 점수는 내 점수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점수 잘 나왔다고 뭐 웃으실 필요도 없고 지금 점수 안 나왔다고 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점수는 그냥 오늘의 점수일 뿐이에요. 우리는 10월 26일 날 점수가 잘 나와야지 지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 과목이 점수가 좀 나오더라 안심하면 내년에 또 하시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과락 나와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 그 걱정하고 두렵고 그것 때문에 좀 더 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수정을 하셔야 돼. 지금부터는 기본서로 돌아가서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런 공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떤 공부해야 되느냐? 지금 9월달, 10월달 이 모의고사 요런 이 해설 강의하고 할 때 요 문제를 풀고 각 과목마다 40문제씩이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서 틀린 부분 그것을 안 틀리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문제 자체만이 아니에요. 그 문제 나오는 지문만 딱딱딱 해갖고 이 지문 틀렸네. 그거는 100번 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없고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다가 뭐 단독 신청에 대한 거 문제 틀렸다. 단독 신청 제법 잘 노는 것 같던데? 그러면 기본서로 돌아가서 또는 요약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정리해 놓은 거로 돌아가서 단독 신청했던 거를 다시 틀을 딱 짜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단독 신청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안 틀려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사람 집중력이 분산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봤다. 뿌듯함만 있지 실제로 내 실력 상승은 별로 없습니다. 실력 상승 별로 없어요.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 정확하게.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그런 식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33은 하면 9 바로 나오듯이 단독 신청하면 이거 저거 요거 저거 단독 신청 이거는 아니야. 요게 딱 나와야 그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문제부터 딱 보고 가만히 있자. 이게 단독 신청이던가. 가만히 있어. 요래하고 저래하면 야 사람이 여러 사람이니까 이게 공동 신청 아니겠나.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접근해서 라고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100% 틀리게 내줍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거든. 문제를 내는 사람은 항상 요렇게 가면 요렇게 생각되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지문을 출제한단 말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리게 돼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딱 풀다 보면 아이고 2번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런데 확신을 못하니까 밑에 한번 볼까? 이라고 가면 4번도 답인 것처럼 반짝반짝하고 5번도 지가 답이라고 반짝반짝하고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거 3개 골라가지고 이거 어째야 되노? 왔다 갔다 하면 반드시 틀린다. 맞죠?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요거는 이거야 탁 찍어버리고 안 보고 그냥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을 딱 짜야 돼요. 원칙은 이렇고 그 원칙에서 요런 예외가 있는데 예외의 예외가 하나 더 있구나. 이렇게 틀이 딱 짜져가지고 탁탁탁 하고 정리하고 문제 들어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아니죠. 그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만 연결을 딱딱딱 시키는 거예요. 다른 문장들은 다 뭐한다? 나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각 과목마다 11 서너 개만 풀리면 그러면 나머지는 쭉 달려도 명과락은 일단 하는 거거든요. 60점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24문제를 맞춰야 60점이지만 실제로 시험에서는 내가 맞추는 문제는 20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면 24개는 나와요. 왜? 나머지는 쭉 달려도 그죠? 눈 감고 함고 쭉 찍어도 서너 개는 맞아주거든. 맞죠? 60점 맞았다고 내 실력이 60점인가 안 해요. 60점 나와도 내 순수 실력은 45점에서 50점. 조금 운 좋은 사람들은 40점 실력 가지고도 60점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많이 알려고 전부를 알려고 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60점짜리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반만 정확히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 다 해야지. 그거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그 과목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시험 준비하기 때문에 뭘 중심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중심으로. 야, 이거 10년 전에 이거 나왔었네 한번. 와, 또 나올 수 있겠는데? 그거 준비하는 분 내년에 또 온다. 10년 만에 한 번 나왔네. 이거 하지 마. 그건 틀려. 그럼 뭐하러 맞춰 그런 걸. 맞죠? 5년에 한 번씩 나왔다. 그 정도까지 준비하겠다. 2, 3년에 한 번 나온다. 무조건 해야 돼. 거의 매년 나오더라. 그것도 안 하고 시험 칠라고. 그게 분석이 돼 있어야 된다. 그게.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뭐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이 하면서도 각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앞에서 얘기하면서 요거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는 거. 그러면 내가 그 문제 틀렸으면 오늘 집에 가서 40문제를 전부 내 거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자주 나오지만 내가 틀리는 거, 그거 한 10문제만 딱 뽑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본서에서 찾아서 정리해서 그것만 외우세요. 그것만 외워도 다음에 시험 치면 자주 나오는 파트는 분명히 50% 이상 겹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거기서 벌써 과목당 서너 문제, 너댓 문제 올라가면 평균 10점 그냥 우습게 올린다고. 지금은 그렇게 올려야 돼요. 우리는 시험 준비하는 거지 학문하는 게 아니거든. 무슨 알아듣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과목이든지 마찬가지다. 이 40문제 풀고 나서 내가 틀린 부분이 있다. 뭐 여러분 민법에 가다 뭐 통정허위 표시 틀렸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통정허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쭉 가니까 무효하고 취소가 제대로 안 돼 있더라.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안 돼 있더라. 그거 한번 하고, 저 뒤에 가가지고 뭐 매매 계약금 해제 제대로 안 돼 있더라. 예약과 계약과의 관계 제대로 안 돼 있더라. 오늘 요거 한번 정리하자. 그래서 딱 틀을 잡고 주제를 딱 정해가지고 그것만 전체적으로 보고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요렇게 되면 요렇게 되고, 그럼 밑에는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된다고, 그것만 탁 정리해가지고 암기 과목 하듯이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 민법 과목이라고 해서 가벌병정 나와가지고 사례를 막 섞지 못한다. 사례를 섞으면 반드시 복수 정답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사례 문제는 무조건 판례를 정형화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판례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 그게 수업 시간에 다 들었던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쭉 늘려서 해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이론적인 흐름만 잡으려고 하니까 시험 가면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 이론적인 흐름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틀을 딱 잡아가지고 몇 개 요라면 요래 되고 저라면 저래 되고, 이리 하면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고 무슨 원칙에 의하고 사회 통념상 무엇에 의해서 다 필요 없는 용어야. 요래 하면 저래 된다. 중간에 싹 비워버리고 그거 그래서 외워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딱 들어가면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것만 탁탁탁 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친 게 20개만 쳐지면 그 시험은 60점 나오는 거단 말이야. 무슨 이해하죠? 나는 공법 때문에 작년에 떨어졌어. 공법 몇 점 나왔는데 42.5. 와, 두 문제 차이로 떨어졌는데 공법이 47.5만 나왔어도 붙었을 건데 공법 때문에 떨어졌어. 안 해요. 공법은 지줄 점수 다 준 거야. 뭐 때문에 떨어졌어요? 중개법 때문에 떨어진 거야, 중개법. 그래서 중개법이 80점이 나와야 되는데 중개법이 72.5 나왔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공법은 명가락을 하는 순간 줄 거 다 준 거야. 받을 거 다 받았어요. 그럼 어디서 떨어졌어요? 중개법에서 점수를 못 땄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전부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공부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대단한 착각을 해요.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점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법 꽈락 났다. 그건 맞다. 공법 때문에 떨어진 거. 근데 공법 꽈락 안 나왔다. 그런데도 공법이 점수를 까먹어서 떨어졌다. 안 해요. 공법에 점수 까먹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다른 데서 올려줘야 되는데 못 올려줘서 틀린 거야. 못 올려서. 무슨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중개법이 2차를 합격시켜주는 법이고, 그리고 그나마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좀 도와주는 법이 지적법이단 말이야. 중개법하고 지적법이 점수가 안 나와서 떨어진 거지, 등기법하고 공법이 점수 안 나와서 떨어지는 거 아니다. 등기법은 반만 맞추면 지줄 거 다 줬다. 공법, 면과락하면 지줄 거 다 줬다.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어디서 내가 못 따서? 중개법하고 지적법에서 못 따서 떨어지는 거야.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중개법에서 90점이 나오면 나는 중개법 눈 감고 고개 돌리고 있다가 탁 쳐다보고 찍고 탁 쳐다보고 찍고 이래도 90점 나오더라. 그런 분은 등기법 할 필요 없다. 등기법 아예 볼 필요 없다. 그건 등기법 들어와서 12문제 그냥 가장 적게 나온 거 지적법 치고 세법 치고 가장 적게 나온 정답 딱 골라서 쫙 밀어도 2문제 3문제 맞아줘. 그러면 돼요. 중개법 90점만 나오면 등기법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중개법 90점 요즘 옛날에는 쉬웠어. 근데 요즘은 90점 나오기 대단히 어렵죠.
문제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래서 그 지저분한 문제 80점 맞추는 거, 그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개법 80점만 나오면 2차는 굉장히 수월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올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작년에 공법이 45점 나와서 떨어졌기 때문에 올해는 인터넷 정보의 바다에 가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들을 내가 다 가져올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프린트기 사가지고 막 뽑아내는 거야. 막 뽑아내가지고 자료를 이거만큼 쌓아놓고 작년에 보니까 12년에 한 번 나온 문제. 그거 틀려가지고 이야 이거 틀려가지고 한 문제. 그리고 20년 만에 한 번 나온 거. 이야 저거 틀려서 한 문제. 이래서 내가 떨어졌구나. 이래 그거 맞추려고 온 데 돌아가면서 가져온다. 그분들 물어보면 모르는 거 없다. 대답은 다 해요. 세밀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약간 틀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들으면 다 안다. 아 그거 그러나 시험 가면 점수가 안 나온다. 왜? 진짜로 외워져야 될 게 외워져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폭은 넓은데 정확하게 외워져 있는 부분이 별게 없단 말이에요. 남들 다 맞추는 걸 틀렸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와 20년 만에 한번 나오는 거 이거 다음에는 30년 만에 한번 나오는 것도 맞춰야지.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주 나오는 거 그것만 틀을 짜서 맞추면 돼요. 그 지금은 여러분들은 요 문제풀이 하시면서 그 틀린 부분 요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다뤘던 부분을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하는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틀고 저렇게 틀어도 다음에는 내가 맞출 수 있도록. 그리만 하면 과목당 평균 10점 그냥 올라가요. 혼자서 평균 10점 기본수 보고 올리려면 쇠가 빠져야 돼. 근데 요거 가지고 올리는 거는 상당히 수월해요. 앞으로도 지금 51일이나 남았잖아. 그죠? 배가 터지게 많이 남았다고. 조시간 동안 사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합격하세요. 합격한다고. 자, 21번 문제. 아이고, 네. 원래 수업 전에 듣는 잔소리가, 그죠? 살도 빠지고 좋아요. 자, 21번. 자,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도 틀린 것은 했는데 21, 22, 23, 24 뭐 이런 문제들은 우리 등기법 전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앞부분이지만 시험에는 거의 잘 나오지 않는다. 전체에서 한 두세 문제 정도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25번부터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거기가 우리 등기법 뒤 절반인데 그쪽이 우리 등기법 문제 80% 이상이 쏟아지는 파트다. 그죠? 그래서 앞쪽에는 몇 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대장과 등기부 관계라고 했는데 자,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을 배워보면 토지든 건물이든 부동산의 표시는 먼저 대장에 등록되고 선등록 그리고 권리관계가 뒤에 확정이 되면서 후 등기되는 거. 그게 원칙이다. 그죠? 자, 그리고 대장은 표시를 정하고 등기부는 권리를 정합니다. 그러나 대장의 표시가 등기부에 등기 촉탁함으로써 뺏겨지고 등기부의 소유자가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로 인해서 대장에도 자, 토지 하나 있다. 자, 우리는 그림 세대라서 그림 봐야 돼. 그죠? 자, 여기 지적공구 대장이 만들었습니다. 건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이겠죠. 자, 그리고 등기부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지적공부는 표시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표시 사실관계. 그리고 등기부는 권리를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요. 자, 같은 토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런데 등기부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가 등기가 되는데 이 표시는 지적공부가 정한 표시를 그대로 뺏겨옵니다. 이 뺏겨오기 위해서 지가 가서 뺏겨온다. 뺏기게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해준다. 알아서 해준다. 뭐 한다? 등기 촉탁. 등기 촉탁. 그리고 이 등기 촉탁은 모든 등기 촉탁은 지적공부 정리가 끝나면 지체 없이 등기 촉탁. 항상 그러다 그랬죠. 자, 그다음에 우리 등기소에서도 소유권에 관한 각종 권리의 변경 사항이 생기면 소유권이 변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이 소유권 변경해 주도록 해라라고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라는 걸 해준다. 그럼으로써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일치시켜 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표시는 지적공부가 원본이고 뺏겨간 게 등기부입니다. 그럼 표시가 불일치한다면 뭐가 우선한다? 대장, 지적공부가 우선하게 되고 권리는 등기부가 우선하게 됩니다. 그럼 토지 표시가 만약에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표시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자, 일치시키기 위해서 대장의 표시를 고친다, 등기부 표시를 고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 토지 표시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야. 서로 불일치하면 1등을 고쳐요, 2등을 고쳐요. 2등을 고쳐야지.
등기부 표시를 고쳐야지. 그죠? 이게 우세하다 했는데 원본을 고쳐요, 사본을 고쳐요. 사본을 고쳐야지. 그래서 표시 변경 등기를 함으로써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나 소유권자는 뭐가 우선한다? 등기부가 우선한다. 그럼 소유자가 불일치할 때는 소유자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소유자는 대장 소유자를 변경, 고친다. 등기부 소유자를 고친다. 대장 소유자를 고쳐야지. 이게 원본이고 저기 사본택이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의 우열 관계가 딱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표시와 소유자가 모두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표시부터 일치시킨다. 소유자부터 일치시킨다. 표시부터. 표시가 일치해야 같은 부동산에 대한 장부구나. 그래야 권리자를 일치시킬 수 있다. 그죠? 그게 기본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등기법에 들어오면, 자, 등기 신청했는데 이 표시가 불일치하면 등기 신청 각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등기 신청 각하 사유 중에 조금 뭐라고 합니까?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원신 등대하는 거. 그죠?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적으로 계약서 같은 거,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내는 신청서, 그 다음에 등기소에 마련되어 있는 등기부, 등기기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소관청이 관리하는 대장,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이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각하다. 그러면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더라. 예를 들어 등기부에는 지목이 전, 대장 보니까 지목이 대, 다르더라. 받아준다, 각하다. 각하. 부동산 표시 불일치하면 요거는 각하사유다 말이에요. 그죠? 해서 원신 등등. 그게 지금 거기 나온 거야.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등기부에 기재된 뭐가 부동산 표시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리고 건축물 대장. 자, 그러면 1번 제일 앞에 등기 기록할 때 등, 대장 할 때 대, 등대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합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받아준다, 각하다. 각하죠. 각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유권 등기 명의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고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왜? 이게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등기 신청하면 뭐 되니까? 각하되니까 하는 얘기를 1번이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그냥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답을 찾는 연습하라고 넣어놨고 요거까지는 아실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가 불일치해도 각하하던 때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등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그거는 삭제되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해서 2번은 몰라도 된다 했으니까 그 문제집에다가 X하고 표현하세요. 나중에 또 집에 가서 이것도 뭔고 하고 또 찾지 말고. 자, 집에 가면 기억난다 해놓고 집에 가면 기억 안 난다. 맞죠? 그 다음 외우라는 건 그거부터 외우라 이 말이에요. 다 외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 등기법 시험 치러 나중에 가보면 5개 지문 중에 아는 거 2개만 났다. 엄청 반갑습니다. 아는 거 3개만 났다. 되게 많이 아는 거고 아는 거 4개만 났다. 시험 잘못 낸 거야. 5개 다 아는 거 나왔다. 이거 도대체 출제원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래서 등기법은 전체 지문 중에 내가 아는 지문이 2개만 있어도 반가워야 돼요. 그 2개 지문 가지고 답을 골라내는 거야. 내가 처음 봤던 지문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다. 다 구색을 갖추는 거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배웠던 거 그것만 가지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등기법은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에 등기법 3시간 4시간 강의하는데 등기법 제대로 강의하려면 등기법에 구석구석 쑤시려면 60시간 넘어 강의해야 돼요. 우리 강의한 거 최소 5배 이상 강의해야 등기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안 본 거 엄청나게 많다. 무슨 얘기 이해하죠? 우리가 배우는 등기법은 법무사 수험생들 준비하는 등기법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지문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는데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그럴 정도의 난이도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주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맞추고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재수 좋으면 다 맞추는 분도 있어. 제 앞에 다 빼고 이래 해도 몇 개 한 거 재수 좋으면 등기법 만점 받는 분도 각 학원별로 한두 번씩 나올 때도 있어. 그러나 그거는 결코 좋은 건 아니야. 등기법은 반만 맞추면 돼요. 반만 맞추면 돼. 지적법 8개 맞췄다. 하늘이 분노할 일이야. 9개 맞췄다. 집에 가다 한 2번 자빠져야 돼. 10개 맞췄다. 됐다. 지적법 6개 맞췄다. 고마 태종대 가야 돼.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죠? 등기법 6개 맞췄다. 할 짓 다 했다. 됐다. 무슨 얘기 이해하죠?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줄여가지고. 자, 그리고 2번은 됐고 3번.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됐다. 요거는 우리 지적법과 등기법이 똑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외워두시라 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든 등기부든 그 명칭 변경은 안 바꿔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언젠가 바꿀 때는 어떻게 바꾼다?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소관청이 또는 등기관이. 맞죠? 그래서 뒤에 넘어가면 4번에 자,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됐을 때 언젠가는 바꿔야 되는데 그 대장은 소관청이 직권으로 변경 등록을 하고 등기부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여야 변경이 가능하다. 틀렸죠? 요거는 외우시라 하세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지적법과 등기법이 똑같이 처리한다. 안 바꿔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바꿀 때는 어떻게 변경? 직권 변경할 수 있다. 정리가 딱딱 돼야 되는 거야. 정리가.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 나왔다. 안 바꿔도 바뀐 걸로 보고 직권 변경할 수 있다. 그거 두 개 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답을 찾으면 반드시 거기에 있단 말이야. 반드시 거기에. 그죠? 그 다음 5번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는 등기부와 대장상 여기 나오는 거 이 부동산 표시 불일치하면 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관공서는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례, 요 부동산 표시 불일치해도 각하지 아니한다는 특례가 관공서에게는 인정되고 있지만 그것도 뭐 굳이 알 필요는 없다. 지금은 1번, 3번, 4번 그 정도 아시고 1번, 3번, 4번 이거 이제 뭐 수월하게 이제 뭐 내 집에 밥숟가락 들듯이 떠지는 부분이다. 그러면 5번까지도 하면 더 좋고 이해됐죠? 2번은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알 필요 없다. 그 2번까지 나오면 우리 보고 틀리라고 된 거다. 그건 틀려줘야 된다. 틀려줘야 된다. 미련 없이 그거는 가는 거야. 미련 없이. 알아듣죠? 됐습니다. 자, 22번 다음 중 등기가 가능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는 뭐 요즘 막 7, 8년에 한 문제 나올 똥 말똥 하는 거라서 아예 안 다룰라 했는데 한 번도 안 다루면 섭섭해할까 봐 한번 다룹니다. 자, 1번 해상관광용 호텔 선박 이거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아시죠? 자, 2번 3번 하천부지하고 나왔어요. 자, 하천부지는 등기 가능하다. 소유권도 저당권도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도 다 되는데 하천부지를 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등기는 불가능. 그죠? 나머지는 가능. 그래서 2번 하천부지 임차권 불가능. 그러나 3번 하천부지 소유권 이전 가능. 그래서 3번은 가능. 자, 4번 벽은 없으나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가진 개방형 축사. 자, 건물은 원칙적으로 지붕도 있고 벽도 있어서 외부의 공기를 완전히 막아주는 밀폐된 구조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예외가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다? 개방형 축사. 요거는 벽이 없어서 환기가 되는 밀폐가 안 되는 구조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되는 건물이다. 5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어떻게 되고 5번 주유소 켜높이. 주유소 들어가면 그 지붕만 있고 기둥 4개만 덩그러니 있는 거. 그죠? 주유소 마당에 제일 크게 있는 거. 그게 주유소 켜높이입니다. 자, 벽이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안 된다. 안 된다. 6번의 모델하우스. 자, 모델하우스는 우리 아파트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전시주택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전시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파트 모델하우스 언제 구경 가보면 삐까번쩍하게 잘 해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한 6개월 뒤에 지나가 보면 갑자기 없어. 맞죠? 그래서 전시기간 지나면 철거할 것을 예상하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요거는 정착성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 부동산의 개념. 건물은 부동산이니까 등기되는 거야. 민법의 부동산의 개념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정착물이라고 하는 게 이 정착의 개념이에요. 정착은 분리 불가능할 정도의 견고한 부착. 그래서 정착돼 있다 못 된다. 못 된다. 그게 정착의 개념이야.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는 쉽게 나중에 철거할 수 있도록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견고한 부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성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등기가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다 필요 없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그래 외우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7번 도로법상의 도로. 자, 도로는 건물일까요? 토지일까요? 토지죠. 토지.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되지. 토지니까. 맞죠? 여기 안 나왔지만 자, 우리 바닷가에 방조제 방파제. 우리 지금 저기 해운대 가면 그 요트 경기장 옆에 지금 마린 시티라 해가지고 거기 매립지잖아요. 그 매립지 바깥에 바다 쪽으로는 방조제가 이렇게 우리 한길 가까이 이렇게 쌓아져 있죠. 그러면 그 안쪽에 땅 토지로 등기가 됩니다. 자, 방조제도 등기가 가능해요.
등기되면 그거 건물로 등기되겠어요? 토지로 등기되겠어요? 그럼 토지다, 토지. 토지의 연장구로 토지로서 방조제, 방파제도 등기 가능하다. 도로법상 도로도 뭐다? 토지다, 토지. 우리가 지금 학원 오면서 밟고 온 거 전부 도로 밟고 왔잖아. 그럼 여러분 건물 밟고 왔어요? 땅 밟고 왔어요? 땅 밟고 왔잖아. 도로법상 도로. 이 토지로서 등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비닐하우스. 이거 정치학성이 있다, 없다? 없다. 확 보면 뽑힌다. 이런 거 정치학성 없어. 등기 안 돼. 9번 컨테이너. 요거 지게차로 확 뜨면 떠서 옮길 수 있죠. 이거 동산이야, 동산. 등기 안 돼. 그러나 10번 조적조로 연결된 컨테이너. 조적조는 벽돌이나 블록 같은 거로 쌓아 올리는 구조를 조적, 쌓아 올린다는 거야. 조적조. 그래서 컨테이너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벽돌이나 블록으로 쌓아 올린 구조물하고 연결시켜 놓고 위에 슬라브 지붕을 같이 덮어버리면 일이 되면 이제 컨테이너만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조적조와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아하 움직이기가 어렵다. 요거는 등기 가능하다라고 별도로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정도만 알고 가시죠. 됐습니다. 그래서 등기 가능한 거 모두 몇 개? 4개. 4개. 자, 23번 전자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 즉 부동산에 권리 취득할 수 있는 자, 즉을 등기 신청 적격 가진 자 이렇게 부르죠. 자, 등기 신청 적격 있는 자가 세 사람이 있어요. 자연인 그리고 법인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자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자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등기신청 적격을 다루는 게 아니고 전자신청 가능한 자 있냐? 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면 등기신청도 당연히 가능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은 모두 등기소 가서 방문 신청하는 건 다 가능해요. 그러나 전자신청은 제한이 돼 있죠. 전자신청은 자연인 가능, 법인 가능. 그러나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 불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본인 확인을 받은 자여야 전자신청 가능하죠. 자, 이때 본인 확인, 개인은 자연인은 무선 등록, 사용자 등록이라고 하는 절차로 본인 확인을 받고 그리고 법인은 사용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증명서라는 걸로 대체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자증명서 플러스 법인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도 자연인이고 사용자 등록하면 전자신청 가능. 외국인도 사용자 등록하면 전자신청 가능. 이런 식으로 했죠.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방문 신청은 가능하지만 전자신청은 불가능. 그죠? 굳이 전자신청하고 싶다면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에게 대리를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 우선 그 정도. 자, 그래서 1번 전자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해서 하는데 전자신청 대리는 반드시 누구만이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만이. 방문신청 대리는 일반인도 업으로만 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공동신청 당사자 하거나 공동신청할 때는 한쪽만 사용자 등록, 전부 사용자 등록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방만 사용자 등록했다면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다. 3번 법인이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하면 전자신청 가능하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한 것이 사용자 등록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지더라. 사용자 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사용자 등록 안 하고 전자신청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가 사용자 등록을 대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관리인은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방문 신청은 가능해요. 그러나 직접 전자신청할 수는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그죠? 법인 아닌 사단재단 전자신청 불가능하다. 이거는 등기법이 문제로 나오는 모든 시험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부분이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5번 사용자 등록은 무선 등기소, 아무 등기소나 가능하다. 아무 등기소나 가능한 거 대표적으로 3개. 사용자 등록 신청, 열람 신청, 증명서 발급 신청. 요거는 아무 등기소나 가능. 그러나 등기 신청은 무조건 관할 등기소. 그죠? 그 다음에 24번 등기신청 접수, 등기효력 발생 시기 원하는 소면 틀린 거. 1번 방문 신청이든 2번에 전자신청이든 접수 효과는 2번. 자, 전자신청뿐만 아니고 방문신청 똑같아요. 해당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과 구별될 수 있게 하는 신청서 정보가
등기 소적 컴퓨터 뭐라고 부른다?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되어야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무선 신청도, 방문 신청도. 그래서 1번 방문 신청은 등기관이 신청인으로부터 등기 신청서 받았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틀렸다. 요거는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우리 등기법이 전부 전산화가 되면서 전면 개정이 10년 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이 서류만 받으면 접수된 것으로 본다. 10년 전 얘기고 지금 바뀌었어요. 방문 신청이든 전자 신청이든 모두 2번. 그때 접수식이 효력 발생. 1번 그래서 틀렸다 정답. 3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 발생?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 그래서 우리 지적법에서 우리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 공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네 가지 대장에는 소유자가 등록되고 소유자 변경되면 변경된 날도 등록이 되는데 소유자 변경된 날은 무슨 날을 등기부에서 뺏겨온다? 등기 신청 접수된 날을 등기부에서 뺏겨온다. 대장상 소유자 변경된 날은 등기 신청 완료된 날이다. 등기 신청 접수된 날이다. 접수된 날을 소유자 변경된 날로 뺏긴단 말이에요. 왜? 접수될 때 효력이 발생되니까. 그죠? 그 다음 4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는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 식별부호기록. 식별부호는 등기관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뒤에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 그것이 등기를 마치게 되는 시기다. 그럼 누구인지 안다. 식별부호 기록한 거 얘기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두 가지 용어를, 두 가지 문장을 다 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은 옛날에 하던가요?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에 여러 개 등기 신청이 있을 때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이거 옛날에 똥똥 수똥, 똥똥 수 똥똥 하면서 막 외우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게 시험에 안 나온 지 지금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뭐 반드시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뭐 거의 안 나오니까 뭐 넘어가시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이고 이런 얘기입니다를 안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동산 안에서 이 갑이 돈이 필요해. 그래서 A한테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약정을 했고 B한테는 집 비워주고 네가 전세로권으로 사용해라. 전세금 1억 받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A, B, 갑이 같이 신청하게 됐어요. 그러면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접수가 됐어요. 그럼 등기관은 두 사람 중에 접수번호 누구 거부터 먼저 접수번호 부여할 거냐? 지금 10번까지 접수번호 부여됐어요. 이제 11번 부여해야 되는데 누구를 11번으로 할까? 자, A는 빨간 립스틱에 빨간 하이힐 신고 빨간 미니스커트 입고 또각또각하고 왔고 B는 배 톡 나온 아저씨가 시커멓게 수염도 안 까고 이래 왔어요. 등기관은 당연히 누구부터 부른다? 빨간 아가씨부터 불러서 이리 오세요 아가씨 11번. 아재 12번 이리 줬다. 그럼 아재는 집에 간다. 저녁에 등기소 밖에서 저 앞에서 낮 사오고 기다리고 있다. 문제 이해하시죠? 그래서 공평의 원칙상 이런 때는 접수번호를 같이 부여한다. 같이 부여하고 그리고 등기부에 등기될 때 요것과 요거는 을구에 같이 등기되죠. 그때는 순위번호도 같이 부여하도록 되죠. 그게 공평하니까. 이걸 옛날에 똥똥 수똥 동일한 부동산에 동시에 수 개의 신청이 있으면 동일한 접수번호 부여하는데 거기다가 등기하는 구까지 갔다면 동일한 순위번호가 똥똥수 이러면서 외우던 거야. 이게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법원의 촉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 12년 전에 했던 건데 지금은 그냥 재미삼아 넣어놨는데 아하 요거는 이제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가 가시죠? 막 그 정도로 하시고 5번을 먼저 외운다 하지 마시고 다른 거 다 외워주면 막 5번도 하고 안 외워지면 그냥 가시면 돼. 자 25번 여기서부터는 아주 중요하다. 그죠? 보존 등기 우리 등기법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거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하다.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다. 하나만 딱 보고 들어간다. 뭐 보고 들어간다? 각하. 10분 남았다. 아직 하나 더 벌려가 있네. 뭐 본다?
가등기. 보다 보니까 한 3분 더 남아서 뭐 본다? 보존 등기. 해서 이 세 가지만 해도 재수 좋으면 5문제도 건질 수 있을 때도 있다. 재수 좋으면 12문제 중에 각하 무조건 시험 나온다. 최소 한 문제. 근데 각하라는 이름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각하되면 등기 가능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등기는 할 수 있다. 이런 등기는 할 수 없다. 다음 중 직권 말소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그게 전부 이름만 바꾸고 각하 사유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그다음에 가등기도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보존 등기 거의 안 빠지고 한 문제가 나오는 파트야. 보존 등기는 양도 많지 않으면서 거의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딱 찍어서 공부하는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죠. 보존 등기. 자,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신청한다. 맞죠? 자, 원시 취득자가 신청하므로 등기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부가 만들어진다. 자, 상대방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상대방이 없으므로 법률행위 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 원인도 없다. 자, 이 등기 원인이 없기 때문에 등기 신청서 그리고 등기부에 자,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이라고 하는 거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가? 요거. 자, 우리 등기 신청서를 우리는 정식적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건 법무사 수험생들 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기 신청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제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신청하냐, 부동산 표시 적어라, 당사자 누구냐, 당사자 권리자 의무자 구분해라.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한다면 대리인 누구냐, 그 다음에 등기하는 목적이 뭐냐, 보존 등기냐, 이전 등기냐, 그리고 등기하게 됐을 때 등기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고 원인이 있었던 날짜가 무엇이냐, 그리고 관할 등기소 어디냐, 그리고 이 신청서 제출하는 날짜가 언제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 및 취등록세 어떻게 되냐,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안 적으면 각하예요. 그게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그런 거 쭉 합니다. 하는데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은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안 적으면 뭐 된다? 각하된다. 그런데 보존 등기는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그럼 안 적었지만 각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거야. 그래서 이 신청 자체에 대한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이거는 워낙에 특이한 거기 때문에 꾸준히 몇 년 단위로 한 번씩은 냅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신청서에 이거 적느냐 저거 적느냐 하는 게 어디서 나오더라? 잡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가면 목적과 범위 필요적이냐 임의적이냐 그것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 선에서만 알면 됩니다. 더 이상 깊이 갈 필요는 없고, 요거 적지 아니한다. 다른 데서는 안 적으면 각하다. 보존 등기는 각하되지 아니한다. 그죠? 됐어요. 자, 그다음에 보존 등기는 신청인이 누구냐? 자, 보존 등기는 아무나 신청한다. 법이 정한 자만 신청한다. 법이 정한 자만.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인이 꾸준히 시험에 나온다. 꾸준히 보존 등기 신청인.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보존 등기 신청인. 자, 보존 등기 신청인이 토지는 법에 의해서 3사람, 건물은 4사람. 자, 이 3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첫 번째 토지 건물에 공통되는 신청인 해서 3사람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대장에 의해서, 두 번째 판결에 의해서,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내가 원시 취득자임을 증명하는 사람. 자, 이 보존 등기는 아직까지 건물 자체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토지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등기부도 당연히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등기관이 진정성 확인할 때는 항상 등기 의무자를 밝히고 진정성 확인한다. 그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 법률행위 자유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진 자는 자유롭게 권리 처분할 수 있죠? 자, 내 처분하고 싶다? 팔면 돼. 처분하기 싫다? 가지고 가. 처분하는데 이 사람한테 할까 저 사람한테 할까? 네 원하는 사람한테 해. 돈 얼마 받았고 그것도 네가 결정하는 거야. 내용 어떻게 하는데 그것도 네가 하는 거야. 이거 서류 적어야 되나 입만 갖고 하나 그것도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법률행위 자유잖아. 계약 체결 여부 자유고, 계약 상대방 선택도 자유고, 계약 내용도 자유고, 계약 방식도 자유단 말이야. 여기서 배웠죠? 그래서 다 자유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스러움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그 권리자가 그 자유스러운 행위하는 거야. 그럼 등기소에서도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들어왔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는 자는 현재 소유자여야 되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등기 권리자다, 등기 의무자다. 소유권을 넘기니까 등기 의무자잖아.
등기되면 권리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등기 의무자, 지금 권리 가진 자, 그 사람이 지금 신청하는 그 사람하고 일치하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자, 등기 보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당신이 지금 갑이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진짜 갑 맞나 확인합시다. 그리고 갑 맞다면 어이구 당신 거 맞네. 그럼 당신이 을한테 팔든 병한테 팔든 1억을 받든 1000억을 받든 내용을 이랬든 저랬든 그거는 당신이 정하는 거니까 서류만 완비해서 가지고 오세요. 등기해 드릴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존재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등기 신청할 때 등기 필증, 인감 증명 이런 거 개인 확인하는 서류는 누가 낸다? 등기 의무자가 낸다. 그거까지만 알면 된다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보존 등기 신청하러 왔다. 자, 보존 등기 신청해서 권리자인가 확인하고 싶어 등기부 찾으니까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이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자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존 등기는 법에 의해서 이 사람만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등기관은 법이 정한 그자이냐 아니냐 그거 확인하면서 진정서 확인하러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처음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 저 건물 등기관 그 건물 있나 나 모르는데 그 건물 내가 지었거든요. 당신이 소유권자로 신축한 자이라는 사실을 나는 모르니까 나한테 증명을 하세요. 그러면 뭐 가지고? 자, 토지든 건물이든 선등록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죠. 우리 지적법 할 때 신규 등록할 때의 소유자는 어떻게 정하더라? 등기부에서 뺏겨오더라. 소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조사 결정하더라. 시군 구청장이 직접 조사 결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장 들고 와서 시장님이, 군수님이, 구청장님이 나를 소유자로 인정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내 명의로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시장님 인정해 줬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될 때는 뭐 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 받아오는 거예요. 판결서 보면 소유자가 최초 소유자가 내라고 돼 있는데 이거 가지고 등기됩니까? 되지. 판사님이 인정해 줬는데 수용은 공익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 절차는 공용 징수 절차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법에 의해 절차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수용은 타인의 부동산을 사이좋게 웃으면서 넘겨받는 거예요.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나가 쫓아내버리고 확 뺏어오는 거야. 확 뺏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승계, 계승 넘겨받는 게 아니고 원시취득 뺏어버린다. 원취득. 그래서 수용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이 있었다는 그 사실은 절차에 의해서 명확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수용한 자는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신청한다. 이래서 다 증명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대장 가지고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나 몇 번째 소유자? 첫 번째 최초 소유자여야 된다. 최초 소유자. 그런데 이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 못하고 사망 등의 사유로 소멸했다. 그때는 그 포괄 승계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 명의로? 승계받은 그 사람 명의로. 승계받은 그 사람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이게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어요. 갑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돼 있었으나 보존 등기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 갑의 명의로 보존 등기 후 이전 등기한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바로 상속인 을 명의로 보존 등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포괄 승계 사유가 민법에서 여러분 세 가지를 배우잖아. 상속, 합병, 그리고 포괄, 유증. 이 세 가지 모두 보존 등기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외우셔야 돼. 그대로. 자, 그런데 이 최초 소유자여야만 하는가? 그건 아니고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래서 지적공부상 앞 소유자가 누구? 국가. 그 국가로부터 무선 등록, 이전 등록. 이 사람도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자, 이전 등록 받았다면 원시 취득자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지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그러면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이어야 가능하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원시 취득자가 하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다. 대표적으로 여기 하나. 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 더 있어요. 집합 건물, 우리 관리사무소 같은 거, 규약상 공용 부분. 그죠?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구분 건물 소유자의 공동 소유 대상물이에요. 그런데 규약을 폐지하고 개인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규약 폐지하면 공용 부분 아닌 게 되니까 그때 공용 부분의 새로운 취득자는 무슨 등기 하더라?
보존 등기 하더라. 넘겨받았지만 이전 받았지만 보존 등기 하더라.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부 중에 뭐만 둔다? 표제부만. 그래서 소유권 이전을 받으려면 이미 갑구가 만들어져 있고 앞 소유자가 등기돼 있어야 이전 등기 가능하죠. 근데 갑구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구를 만들어내는 등기를 해야 돼. 그게 무슨 등기야? 보존 등기. 그래서 원시 취득자 아니지만 보존 등기하는 예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칙은 원시 취득자여야 돼. 근데 원시 취득 아니고 이전 등록 받았지만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자, 지적 공부는 토지에 대해서 만든다, 건물에 대해서 만든다. 토지.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건 토지만 해당돼. 건물은 안 돼요. 그리고 앞 소유자가 반드시 누구여야 돼요? 국가.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만 이전 받은 자가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자, 토지 건물 중에 뭐 해야 된다? 토지. 그리고 앞 소유자가 누구여야 된다? 국가. 그래야만 보존 등기 가능해요. 만약 건축물 대장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나오면 틀린다. 건물은 안 되니까. 맞죠? 또는 지적 공부상 갑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아 보존 등기. 맞다, 틀렸다. 안 돼. 반드시 국가 그리고 토지. 그게 요건이 갖춰야 된다 말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판결. 자, 우리 등기법에서 판결하면 항상 확정 판결이고 조서 포함이다. 그죠? 자, 여기서 이 판결은 다시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하는 세 가지 판결로 나뉘더라. 자, 요 세 가지 판결 모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몇 번 풀고 있다? 25번. 앞에 1번부터 20번까지 풀었다, 안 풀었다? 안 풀었다. 지금 5개째 풀고 있는데 지금 몇 분 지났다? 이래가 된다, 안 된다? 이래가 안 되죠? 아이고, 어이가 없어서 수밖에 안 나온다. 자, 이것만 정리하죠. 자, 우리 등기부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하고 나오면 이 판결은 이행, 형성, 확인 판결 나뉘는데, 자, 우리 판결 받아서 특례가 세 가지 있더라. 첫 번째, 등기 안에도 판결이 있으면 권리가 취득되더라. 맞죠? 그 다음에 판결 받으면 공동 신청할 필요 없다. 무슨 신청? 단독 신청하면 되더라. 그 다음에 아무나 신청 못하는 보존 등기도 판결 받으면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더라. 그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에 이 판결은 그 형태, 내용에 따라 이행, 형성, 확인 판결로 나뉘는데 여기 해당되는 판결이 다 다르다. 그죠? 자,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오로지 무슨 판결? 형성 판결만.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하기 위한 판결은 원칙 이행 판결하고 그리고 형성 판결 중에서도 무슨 판결만? 공유물 분할 판결만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자, 이런데 자, 단독 신청할 때 이행 판결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뭐한 자? 성수한 자여야 돼. 패소한 자는 안 돼요. 패소한 자는 안 되고 성수한 자만 등기 권리자든 의무자든 상관없어요. 그럼 패소한 자는 성수한 자를 대위하여서도 단독 신청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유물 분할은 이행하라가 아니고 이미 법률 관계가 판결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때는 성소한 자도 패소한 자도 모두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자, 우리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싸우는 싸움이 소송이에요. 그럼 원고가 성소하면 당연히 피고는 패소하죠. 그러면 성소 패소한 자 모두 단독 신청 가능하다는 말은 원고든 피고든 모두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원고든 피고든 형성 판결이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으면 원고든 피고든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존 등기 신청 가능한 판결은 이행, 형성, 확인 판결 모두 다 되더라. 요게 딱 틀이 잡혀서 전체가 바로 외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만 외워갖고는 나중에 가면 어슴푸레하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 헷갈리고 밑에 거는 어떤가 읽어보면 반드시 답으로 보이는 것처럼 꾸민, 맞죠? 월화의 공동묘지에 머리 흐트러뜨린 아가씨가 빨간 루즈 바르고 하고 오듯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딱 하고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행, 형성, 확인 판결이 다 되고 그 판결문 내용 중에 최초 소유자가 갑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만 돼 있다면 갑은 그 판결문 들고 자기 보존 등기가 가능하죠. 그래서
자, 보존 등기 말소 판결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요거. 그다음에 수용인데 수용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자, 미등기 부동산과 등기된 부동산을 나눠 가지고 이거 수용했냐, 요거 수용했냐 따라서 등기가 달라져요. 미등기 부동산 수용, 보존 등기. 등기된 부동산 수용, 이전 등기 하게 됩니다. 그죠? 자, 등기된 부동산도 수용이니까 원시취득, 보존 등기 해야 돼요. 근데 왜 이전 등기 하느냐? 등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함이다. 맞죠? 등기관 이 보존 등기 하게 되면 기존의 등기부 싹 없애고 새로 등기부 만드는 보존 등기 새로 해야 되죠. 등기관 아침에 출근하다가 영락공원 사무실에 들렀다 가야 된다. 그래서 아하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등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할 뿐이에요. 자, 미등기 부동산 수용했습니다. 당연히 무슨 신청? 단독 신청. 등기된 부동산 수용했어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죠? 해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이런 말 나오면 공동 신청 나오더라도 일단은 판수, 보상, 표표, 혼가 빨리 또 올려봐야 돼. 거기 수가 뭡니까? 수용. 수용은 단독 신청이야. 그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할 망정 원시취득이니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둘 다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형식만 이전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자, 이 대장을 보고 소유자로 등록된 최초 소유자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장상 소유자가 지워되죠? 이거 다 우리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죠? 자, 대장상 소유자가 정확하지 아니하다, 불명 또는 특정 곤란하다. 자, 대장을 발급받아 봤더니 소유자란만 비어 있더라. 그러면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가 없죠? 그럼 나는 보존 등기 불가능해요. 소유자란에 뭔가 등록은 돼 있는데 내하고 이름 한 글자 다르고 주소도 다르고 주민등록번호도 숫자 2개가 다르더라. 그럼 등기관이 조금 다르지만 소유자 맞네요 하고 보존 등기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판결 받아야 된다. 판결. 자, 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판결은 누구를 상대로 판결을 받느냐? 토지는 누구 상대? 국가 상대. 토지는 국가 상대. 건물은 누구를 상대하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에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대. 이 구청장도 자치하는 구의 구청장, 즉 자치단체장 이해됩니다. 이 사람 상대로 판결받아야 돼요. 자, 이거는 왜 이렇게 나뉘느냐? 자, 우리 지적법에 가면 지적국정주의라는 이념 배웠죠. 토지에 대한 건 누가 정한다?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정해야 되는데 잘못됐다면 국가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지적법 가면 지적소관청이 나와. 국가 대신. 시장, 군수, 구청장, 소관청이 일 다 하죠. 그럼 소관청은 지휘를 하는 거냐? 안 해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위임받아서 할 뿐이에요. 시군구청장이 하고 있지만 그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 사무를 대신해주고 있는 거다 말이야. 됩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국가가. 네가 등록 잘못시켜서 내 보존 등기 불가능해졌으니까 네가 내가 소유자임을 인정해라 라고 그 사람 상대로 판결받는 거야. 근데 우리 건물은 우리 건축 허가부터 해서 준공 검사까지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고 검사 신청하느냐? 지자체장이에요. 여러분 연제구에 건물 지으면 연제구청장 이해되죠? 여러분 양산 이사 가서 건물 짓는다. 양산시장 하고 건물에 대한 건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작성 권한은 누가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진다 말이야. 근데 잘못 등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 소재에 있는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내가 소유자임을 인정해줘. 확인해줘. 하고 소송 제기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상대방. 자, 여기서도 어떻게 나오냐? 토지는 누구 상대? 국가 상대. 건물은 장들 상대. 이리 나와야 되는데 자, 토지든 건물이든 국가 상대 판결 받으면 가능하다. 틀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존 등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토지에 대해서 묻느냐 건물에 대해서 묻느냐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보존 등기 문제에서만큼은 토지냐 건물이냐 뭘 묻느냐 그 동글뱅이 딱 치고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정확히 구분해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소송은 상대방을 명확히 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양 선생한테 돈 빌려줬다. 근데 양 선생이 갑자기 안면 확 까고 돈 안 갚더라. 근데 양 선생한테 돈 달라기가 차마 그래서
그래서 어디 간다? 우리 밖에 있는 실장님 붙잡고 당신이 돈 갚아 하고 소송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그 사람 상대로 소송 제기돼요. 됐죠? 자, 그리고 건물의 경우는 보존 등기 신청인 한 사람 더 있다, 그죠? 여기 있잖아, 한 사람 더. 자, 건물은 누군가의 확인을 받아서 그 건물이 내 것임을 증명하면 돼요. 누구 확인? 이 사람 확인이지, 이 사람 확인. 그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 똑같은 사람이야. 예, 건물 나오면 이 사람 나와야 돼. 그죠? 됐습니다. 기억나시고. 자, 25번.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3번. 요게 틀렸으니까. 자, 미등기 토지의 임야대장에 했으니까 이거 지적공고 맞죠? 국어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았지만 이 사람은 바로 무슨 등기? 보존 등기 하면 돼요. 그런데 그 기재된 경우에는 국 명의의 보존 등기 한 후 이전 등기 하여야 한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죠? 나오는 건 간단해요. 이것만 정확히 외워져 있으면 문제는 바로 풀리는 거예요. 이걸 외웠냐 못 외웠냐 그겁니다. 그죠? 이런 문제 풀리면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거 어떻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되죠. 자, 그러면 1번. 자,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포괄 유정받은 자, 최초 소유자뿐만 아니고 포괄 승계인도 바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을 다시 바꿔보죠.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게서 상속받은 자도 보존 등기 가능. 그죠? 자, 다시 바꿔봅니다. 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합병한 법인도 바로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가능.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보존 등기 말소 명한 판결 받은 자는 바로 자기 명의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맞고. 4번.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 자, 토지대장입니다. 부동산은 토지다, 토지.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판결? 국가 상대. 만약에 4번이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 표시란 공란 나왔다. 그때는 누구 상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이거 딱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5번 수용 원인으로 미등기 토지 소유권 취득한 자도 자기 명의 보존 등기 가능. 그러나 5번 수용 원인으로 등기된 토지 소유권 취득한 자는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해야 됩니다. 그죠? 26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정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지금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유정 원인 이전 등기는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하나 또 간단하게 잠깐 정리합니다. 자, 우리 포괄 승계 사유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상속, 합병, 그리고 포괄 유정. 이것 말고도 우리 등기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의 분할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자, 요거 세 가지. 자, 요거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민법 187조에서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그죠? 그럼 상속은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해요. 그런데 상속이 포괄 승계 사유로서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하기 때문에 상속 제외한 나머지 포괄 승계도 뭐 없이 등기 없이 권리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 취득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 등기 안 해도 상속은 피상속인 뭐하면 사망하면 자, 포괄 유정 등기 안 해도 누가 사망하면 유언자 또는 유증자라고도 부른다. 그죠? 사망하면. 자, 합병은 등기 없이도 뭐하면 합병 등기하면 등기 없이도 뭐하면 합병 등기하면 이 뭔 얘기인데 이거. 자, 우리 민법 187조가 얘기하는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를 얘기해요. 등기는 종류가 많아요. 부동산 등기, 우리 상업 등기라고도 부르는 법인 등기, 그 다음에 선박 등기, 임목 등기, 등기도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187조가 얘기하는 등기는 무슨 등기? 부동산 등기 없이도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합병 등기는 어디서요? 법인 등기부, 이 상업 등기에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인 등기부에서 합병 등기를 하면 부동산 등기부에서는 소유권이 요 사람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별도 등기를 안 해도 합병한 법인이 소유권을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전부 권리를 넘겨주고 넘겨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속 권리를 넘겨주는 자 존재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넘겨받는 자만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자, 합병으로 인해서 권리를 넘겨주는 법인은 지금 존재한다. 합병으로 소멸했다. 소멸했다. 그러면 존속한 법인만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자, 유언자 사망했다. 사망했으니까 넘겨주는 자 없다. 넘겨받는 자만으로 단독 신청할 것 같은데 여기는 유언 집행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무슨 신청? 공동 신청. 공동 신청. 그래서 원래 단독 신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유정은 유언 집행자라는 제3자를 등장시켜서 공동 신청하기 때문에 이게 특이한 거고, 그래서 유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공동 신청한다라는 문장이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깔고. 그래서 이번에 유정원인 이전 등기는 포괄, 특정 모두 무선 신청, 공동 신청해야 한다. 맞다. 그리고 3번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정받은 자는 이거 포괄 승계가 아니죠. 특정 유정은. 그래서 바로 보존 등기 하지 못하고 이때는 자 사망한 자에게는 상속인이라는 포괄 승계는 있겠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유정받은 자는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됩니다. 3번이 틀렸고 정답. 4번 상속, 법인 합병 원인으로 한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5번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의한 등기는 공동 신청하면 되고 상대방이 응해주면 안 하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27번 요거까지만 하고 쉬시죠. 보존 등기 떠났으니까. 자, 틀린 거 찾아냈습니다. 자, 1번 보존 등기는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확인하는 등기에 불과합니다. 자, 우리 민법 187조 등기 없이 권리 변동한다라고 했을 때 기타 법률 규정에서 법정 대위, 법정 저상권, 법정 지상권, 법정 관서법상의 법정 지상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4가지는 등기법을 위해서 외우라 했습니다. 4가지.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기억납니까? 공유 수면 매립했을 때 토지 소유권 취득. 즉 건물과 토지를 원시 취득한 자는 보존 등기하지 않아도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 취득하고 있죠. 그러면 보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이 취득된다 하면 맞다 틀린다? 틀려요. 보존 등기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 취득하고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등기인가 이미 존재하는 소유권을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등기에 불과한가? 확인하는 등기에 불과하다 이 말. 1번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 보존 등기는 소유권을 창설, 만들어낸다. 즉 취득시킨다를 창설이라는 말로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창설하는 등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등기에 불과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민법에서 등기는 물권 변동을 성립시키는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있고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처분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있어요. 보존 등기는 성립요건이다, 처분요건이다. 처분요건. 단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놓고 처분해라. 그것 때문에 등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등기 원인 연월일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3번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바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고. 4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 나왔다.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건물 확인받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이어야 한다. 맞다. 자, 5번 보존 등기 신청하는 자가 공유 지분 2분의 1 가진 자이더라도 부동산 전부에 관한 신청가 나오면 수리해야 된다. 보존 등기는 무조건 권리 전부, 부동산 전부여야 된다. 그런데 권리는 반밖에 안 왔죠. 보존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렸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야. 자, 다시 정리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은 원래 전부에 대해서 권리 설정해야 됩니다. 그게 일물일권주의 원칙이에요. 우리 일물 할 때 일물은 뭐예요? 물건 한 개 전부 위에 권리 하나 인정되는 게 일물일권이에요. 그런데 물건 일부 위에도 설정될 수 있는 예외적인 권리가 4개가 있다.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이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것은 권리 일부, 지분에는 안 된다. 그죠? 그럼 거꾸로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아닌 것들은 부동산 일부에는 돼요, 안 돼? 안 돼. 안 되는 대신 권리 일부, 지분에는 돼. 그죠? 그럼 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요거 부동산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되는 대신 갑이 가지는 2분의 1 지분만 저당,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돼. 그죠? 그러나 보존 등기는 무조건 권리 전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된다. 보존 등기는 예외다. 보존 등기는 무조건 권리 전부, 부동산 전부. 근데 여기는 권리 반밖에 안 왔죠?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 5번 틀렸다. 된다. 28번 10분 쉬었다. 10분 쉬었다. 그죠?